네, 반갑습니다. 구산화 국민주권당 공동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은 점심 되시길 바랍니다. 구산화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소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마녀 사냥, 이게 지금 심각하잖아요, 사실은.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한 번 더 사실관계를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동영 장관이 언급한 내용은 이미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네. 2016년에 미국의 그 보고서, 또 국내 KBS 뉴스 보도에 이미 보도가 된 바가 있고요. 작년에 미국 CSIS 보고서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이 됐습니다. 국내외 전문가 토론, 학습 모임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이런 내용이 언급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정동영 장관이 뭐 기밀을 누설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기밀을 누설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밀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지금 모르는 거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정동영 장관이 이 구성실을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작년 인사청문회, 네. 올해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현 시점에서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가?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도 X에서 거론했듯이 명백한 정치 의도가 가진 공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얘기를 진보당에서도 김준영 의원님도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정동영 장관도 여기서 이제 입장을 정확히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앞에서 언급한 그런 이 아무 문제가 없다, 요 입장을 내기도 했고, 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왜 이런 공격의 대상이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동안 어떤 행보를 보여왔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네. 한미연합훈련 중단해야 된다 목소리도 내왔죠. 북한의 국호를 공식적으로 호명하면서 체제를 존중해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킨 이 민간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반복적으로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대북 적대 정책을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한국을 맹목적인 친미 국가, 종미 국가로 묶어두어야 되는데 네. 얼마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행보가 눈엣 가시처럼 느껴졌겠습니까? 진짜 싫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미국 중심으로 대북 정책을 관리하려고 하는 요 신워킹 그룹, 요것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폭로하면서 그쵸. 결합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했었잖아요. 야. 그래서 아마 벼르고 별렀을 것 같다. 이 정부 내에서 미국의 반기를 드는 친미 일변도의 길에 반대하는 요 인사들을 쳐내려고 미국이 벼르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한 발 더 나아가면 정동영을 날리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닐 수 있다. 정동영을 때려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게 기본 목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동영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정동영 장관에게 향해지고 있는 마녀 사냥, 정치 공세의 칼끝은 결국 이재명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네. 그런 데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 진짜 대범해요. 네, 지금 상당히 X 보면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이런 압박에 대해서 쳐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뭐 말도 문제 안 되는 없다. 일인데. 근데 이게 미국이 어쨌건 운을 띄우고 문제가 아닌 상황을 문제로 만든 다음에 조중동이나 국힘당 같은 국내 친미 4대 매국 세력을 총동원해서 화력을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게 마침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아무 문제 없는데 갑자기 위헌 시비를 걸어서 문제 없는데 시비 거는 것처럼 똑같은 패턴인 거네요. 의도가 뭐야? 저희가 궁금하네요,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잘 대응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문제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카드를 꺼냈냐, 이걸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 요 분석을 좀 해보려고 네, 합니다. 네, 네. 지금 미국이 패권을 지키려고 일으킨 이란 침략 전쟁이 미국의 뜻대로 가지 않고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휴전을 연장할 것이냐, 전쟁을 재개할 것이냐, 이것도 뭔가 트럼프의 뜻대로 되지 않고 이란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걸로 보여요. 미국의 뭐 2차 협상단은 이미 가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는데, 이란은 우리 2차 협상 안 할 건데
호르무즈 이런 문제 제대로 해결 안 하면 없어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이란 전쟁을 통해서 좀 시사되는 바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양아치, 깡패 국가여서 도저히 손잡고 함께 갈 수 없다. 이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됐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군 기지가 안보의 상징이 아니라 뭐 타격의 일대상, 공격 좌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동맹 국가들이 자국에 있는 미군 기지 문제를 진지하게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측면은 미국의 군사력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구나. 이런 인식이 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공미 의식의 상당 부분은 압도적인 미국의 군사력, 그렇죠. 여론 천조국, 네, 네. 거기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공미 의식이 일정 극복이 되는 측면이 생기는 거죠. 균열도 막 생기는 거죠. 뭐야,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이라고 하더니 핵도 없는 이란한테 그렇죠. 왜 저렇게 쩔쩔매? 어. 그러니까 당장 그 아침에 김어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아니 항공모함 2대를 동원하고도 이란한테 어쩌지를 못하고 쩔쩔매는데 뭐 러시아, 중국 이런 데 어떻게 상대하냐. 네. 이런 지적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판이 바뀌는 시기다. 전 세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시기다.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국들의 균열 이탈도 급속화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미국이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패권을 네.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 지금 나토 주요 국가들이 그렇게 응답을 했대요. 네. 향후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만나고 다니는 거구나. 네, 그래서 중국으로 베이징 외교를. 문턱이 닳는다고 조선일보가 네. 제목을 그렇게 뽑았더라고요. 네. 이게 미국을 얼마나 자극하겠습니까? 네. 나는 동맹국들을 앞세워서 어떻게든 중국을 고립하고 압살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꿈이 다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걸 거고 어떻게든 탈출구를 찾아야겠다. 다시 나 중심으로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에서 장난질을 치겠습니까? 동부 가겠네요. 그렇죠. 미국의 몰락을 가장 전면에서 가장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 나라들과 뭔가를 해보려고 하겠죠. 아, 왜 하필이면 세 나라가 진짜 여기 이렇게 다 모여 있을까요? 그래서 미국 그 나라들을 탓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문득 그냥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 저 북중로가 다 이렇게 여기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기하지 살고 않아? 있는 이 땅이 정말 격전지가 되고 그러니까요. 있는 거죠. 아,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네, 전략적 요충지이자. 야, 정말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럼 미국이 패권 유지를 동북아에서 하려면 미국의 불침 항모, 전진기지, 전초기지인 대한민국이 무조건적으로 미국한테 충성을 바쳐줘야 되는 거죠. 네. 우크라이나처럼 중동의 이스라엘처럼 동북아의 대만처럼 행동대장 돌격대 노릇을 해줘야지만 북중러를 상대할 때 미국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재명 그런데- 대통령이 이번에 인도의 국빈 방문 중에 이 X를 썼어요. 네. 더 불안하겠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아. 이재명이 불안하다. 이재명이 집권하고 있는 이 한국이 불안하다. 어. 국민들이 이렇게 주한미군 기지철수 시위를 벌이는 한국이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순방에 인도와 베트남 두 국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 방문의 의미가 매우 의미심장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일단 인도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네. 인도가 원래 이제 뭐 비동맹 노선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모디 총리 집권하고 나서는 노골적인 친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고 고립시키기 위해서 인도에 무기도 지원하고 경제적 지원도 해주고 인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 모디 총리가 2023년에 미국에 국빈 자격으로 방문해가지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자. 중국 견제에 공조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던 대표적인 친미 국가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갑자기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 러시아 규탄 안 할 건데 오. 러시아랑 손잡고 가장 많이 돈을 번 나라 중에 하나라고. 전쟁 시기에 네네. 그러니까 유럽이 러시아 제재로 경제가 아작났을 그렇죠. 때 인도는 약간 중개무역 같은 거 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하라는 결의안 채택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인도가 이 결의안에도 투표를 안 했거든요. 그때부터 인도가 탈미의 길을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그 미국의 관세 압박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도 모디 총리가 적극적으로 인도 국민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7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죠. 야. 그동안 중국을 노골적으로 적대해왔던 인도의 총리가 새로운 시대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푸틴 대통령과의 친밀감을 과시하면서 다극 시대의 다극 체제에 인도도 함께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죠. 근데 이번에 브릭스 의장국을 인도가 맡았대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인도를 간다. 이런 시점에 간다. 아. 그리고 인도에서 미국 뭐 왜 저러는 거야? 저희가 X. 뭐야? 자세히 이런 X를 알아봅시다. 올린다. 좀 미국 입장에서는 싫겠죠, 굉장히. 진짜 불안하겠네요.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네, 베트남 역시 친북 행보, 음. 친중 행보를 적극적으로 최근에 보이고 있는 국가 아닙니까? 네. 원래 베트남과 북한 사이가 굉장히 이제 깊었었잖아요. 베트남이 미국으로부터 나라 찾으려고 전쟁했을 때 그때 북한이 조종사 파견해주고 전쟁 물자나 비용을 상당히 지원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베트남은 정작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제재 당하고 뭐 압살 당할 위기에 있었을 때 단 한 차례도 북한을 도와주지 않고 외면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베트남이 최근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굉장히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또럼 지금 베트남 총비서. 공산당 총비서 네, 이 총비서가 작년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에 참가해서 주석단 그것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바로 옆자리에 배석을 했습니다. 정상회담도 했고요. 최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됐을 때 이 또럼 총비서가 축전을 보내가지고 양국 관계가 얼마나 건재한지를 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니 신혼여행을 김지영 PD가 베트남으로 갔다 왔어요. 그렇네요. 네. 제가 베트남 갔을 때가 그 당대회 하던 시기여가지고 네. 또 엄청 막 홍보물도 많이 붙어 있고 그래가지고 베트남에도 그 홍보물이 붙어 있었던 건가요? 그 아니 당대회 베트남 관련된 당대회. 네, 홍보물이 많이 붙어 있었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당대회 내용에 아예 다극화된 세계 질서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능동적으로 실용적으로 잘 대응해야 된다 이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야, 역시 현지 한번 가야 돼요. 그래야 그 분위기를 느끼죠. 네, 그러니까 장동혁은 미국 가서 뭘 느끼고 온 걸까요? 미국이 영화만. 망해가고 있는 그런 기운을 잘 못 느끼나? 그러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베트남이 마찬가지죠. 원래는 대중국 견제 정책에 적극 활용됐던 국가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갖고 전방위적 협력을 하자는 문서에 사인을 했다라는 보도가 바로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과 인도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미국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다극화되고 다변화되는 세계 질서에 한국도 자기 살 길을 찾겠다. 네. 이런 의중이 좀 확인이 되고요. 국익 중심의 진정한 실용 외교를 어떻게 실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교류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추측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밑을 노리시겠죠. 그런 데서 최근에 4.3 영화까지 네. 보러 간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내 이름은 우리 촛불행동에서도 열심히 시사회도 하고 했었는데 정지영 감독의 네, 그 4.3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이 영화 내용에 4.3 학살의 주범이 미국이라는 점, 미국이 그 학살을 진두지휘하는 그 장면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X의 영화를 보고 나서 제 생각에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영원히 책임을 묻는 것이다. 무서워. 이재명 이렇게 대통령이 이런 썼다는 얘기하면 거잖아요. 누가 무서웠겠습니까? 그 학살의 주범 미국이 무서웠겠죠. 뭐야 4.3 사실 우리가 진두지휘한 건데 그동안 사실 제대로 된 이름도 정명해주지 못했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를 굳이 보러 가서 영원히 책임을 묻겠다 이런 글을 남겨? 이거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야?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이스라엘 그 관련돼서 X 올리셨던 것부터 해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다 미국에 엇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그 전작권 한수 발언 이게 상당히 미국의 심기를 그쵸. 거슬렀을 것 같습니다. 그 상원 의원 왔었을 때. 네. 부담되실 텐데 저희한테 주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 자주국방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원한 미국의 졸개, 확실한 친미 반공의 전초기지 한국이 왜 이래?
자주 독립 국가로 나가겠다는 거야, 진짜? 주권을 지키고 국익을 실현하려고 감히 해? 미국은 이런 이재명 정부의 행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동영 장관을 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싸울 때가 왔습니다. 주권자 국민이 나서서. 조선일보가 이런 미국의 불안감을 반영한 칼럼을 오늘 발표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총공세가 시작됐다는 걸 항상 나팔부대, 조선일보의 입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조선일보보다도 먼저 장동혁이 자기가 입이 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방미하고 와서 처음 했던 소리 중에 하나가 미국 인사들이 이란 전쟁, 이스라엘 관련한 이재명 정부의 입장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해하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뭔가 이재명 정부 때문에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 실제 장동혁에게 지침을 준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굉장한 불안감을 드러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재명이 이렇게 생각하냐? 진짜 친미의 길에서 완전히 이탈하려고 하냐 이런 정보를 또 장동혁을 통해서 근데 얻을 수 있나?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의아한 생각이 드네요. 정보원으로서는 기능이 상실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차관보 정도로 뭐 입장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귀가 수위를 빨간 차관보. 네. 네. 근데 아무튼 관심해 한다는 거죠. 이재명 정부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네, 조선일보 칼럼 충격적인 제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태평로라고 하는 칼럼인데요. 트럼프의 목을 내보였던 대통령의 외교술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뭐냐면 뭐 이따도 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친미, 반북, 반중 이 일변도의 길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싫다. 극도로 경계하는 이 미국과 극우 세력의 불안감, 협박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건 제목이 눈에 띄는 거예요. 네. 목을 내보였다. 이 표현이 이재명 대통령의 암살 시도, 그 목을 칼로 찔렀던 정치 테러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그 조작 검사가 남욱에게 배를 갈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 이런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조선일보가 비슷한 식의 이재명 제거, 이재명 암살 협박을 이 제목에서부터 다룬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무시무시하네요. 네, 협박을 노골적으로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내용에서는 원래 한미회담 우려가 많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목덜미를 내보여가지고 굉장히 좀 유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고 위기의 순간 칼의 상처를 총알의 기적으로 연결시킨 임기응변의 외교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일본 총리와 드럼 치고 손맛 잡아서 우려했었던 한일 외교도 잘 끝냈다. 대선 주자 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군은 점령군, 자위대 군합발, 쉐쉐 발언 등이 우려를 낳았는데 막상 대통령 돼 보니까 탈이념, 맞춤형 임기응변 외교를 아주 잘했다. 뭐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반미, 반일, 국익을 지키는 이런 행보를 보일까 너무 걱정했는데 예상외로 친미 친일 행보를 보여서 얼마나 좋았냐. 윤석열은 탄핵됐지만 윤석열의 외교안보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우리 조선일보는 정말 두 다리 뻗고 잠잤다 이런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제 불안한 것, 미국이 불안한 것 이제 나오는 거죠.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네. 이런 거군요. 올해 들어서 갑자기 왜 이래? 네. 작년에 당선되고 나서는 괜찮았잖아. 좋았잖아. 올해 갑자기 왜 이렇게 자신감을 얻었어? 이런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한 거 문제를 삼았고요. 한미 훈련과 대북 관계를 놓고 미국과 왜 계속 충돌하지? 주한미군 사과 문제를 왜 언급하지? 뭐 이런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고요. 최근에 아까 말한 이스라엘 비판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외교 갈등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 막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태를 수습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에 실망했다고 반박했다라는 거를 조선일보가 또 문제를 삼고 있어요. 네. 그때 핵심 참모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기 진화를 건의했는데 통하지 않았다. 말을 안 듣는구나. 네. 위성락이네요, 이거. 핵심 참모면. 네. 그냥 참모 아니라 핵심이니까. 핵심이라고 분류될
정도면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야, 생각 잡았다 요노. 못했네요. 네, 아니 우리 김재영 PD가 행간 읽는 데에는 전문가거든요. 맞습니다. 저기서 위성락을 잡아냅니다. 잡았다. 이성락 세 글자 네, 잡아냈습니다.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핵심 참모를 심어뒀는데 말이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거죠. 네. 네,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맺은 말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런 사태를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6.3 선거에서 승리하면 대통령의 독주와 확증 편향이 더 강해지지 않겠느냐. 네. 선거에서 어떻게든 승리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명확한 지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부정적인 대미관, 반일몰이가 되살아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지금 조선일보와 미국이 우려하는 바라는 걸 드러낸 거죠. 야, 저 칼럼으로 지금 정치검사와 조이대 사법부까지 그리고 언론까지 다 지금 지침을 주는 거네요. 지금 미국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세력이 총 공세를 예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이 한국의 극우 세력을 총 결집시켜서 내란 청산과 한국 정치판을 흔들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환기 한미동맹당 꾸려서 주한미군 기지 순회 집회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죠. 네. 조이대 사법부가 정광훈 풀어주고 전환기 구속영장 기각해서 이 내란과 폭동을 선동하는 자들에게 마이크를 다시 쥐어주는 것도 그렇죠. 네. 그리고 고르고 골라서 윤어게인 이 미셸 스틸을 대사 자리에 앉힌 것도 주목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종합적인 상황이 이 6.3 지방선거에서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드러난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선일보 사설 읽으면서 가장 강력하게 우려가 되는 것은 네. 이재명 제거 시나리오가 결국은 가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서워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면 잘할수록 뭐든지 할 놈들이거든요, 저놈들이.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미의 벽을 넘어서면 설수록 자주 독립과 주권과 국익을 지키는 길로 가려고 하면 갈수록 절대로 미국은 이 행보를 용납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네. 이재명 제거 시나리오를 더 빠르게 더 본격화해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그 칼테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법살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조작해내고 뭐 대법원에서도 파기환송으로 제거를 하려고 했던 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태는 어떤 것이 되었든 그런 시도가 다방면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재영 PD님께서도 김구 선생님 생각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구 선생님이 그 미군 방첩대 요원 안도희한테 암살 당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암살 당하기 전에 행보를 좀 주목해 봐야 돼요. 김구 선생이 당시 그때 어떤 행보를 보였냐면 미군정과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 38선을 넘어가 가지고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북측에 있는 이 정치 지도자들과 남측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통일된 자주독립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네. 외국 군대는 이제 내보내자.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일이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걸 하고 돌아왔더니 미군 방첩대 요원한테 암살을 당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이 김구 선생만이 아니에요. 여운형 선생도 그런 케이스죠. 자주독립 국가를 만들려고 해방 이후에 건국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촉망받던 민족의 지도자 중에 한 명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암살되기 전까지 12번 이상의 암살 테러를 당했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미군정이 다 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보 보고서에 나와요. 근데 암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비호해 주는 역할을 미군정이 했습니다. 그럼 그 암살의 배후가 미군정이라고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보당 당수 조봉암, 이승만에 맞서 싸웠던 인물이기도 하죠. 이 조봉암 선생 같은 경우에는 실제 미군 방첩대에 직접 체포된 적도 있는 분이고요. 평화통일과 미군 철수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간첩 혐의가 들씌워져서 사법살인을 당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제거, 사법적 제거가 이 해방 정국, 미국의 벽을 넘어서려고 했던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미 행해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막 해방 전야 같다 이런 막 얘기도 있거든요. 해방 후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미국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이 검언 정판 세력들을 국민들이 단죄해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미국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지금 어떻게 그런 일까지 있겠어 할 게 아닌 게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실제 살해 위협도 당했었고 그렇죠. 사법살인 위협도 당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미 다 겪었던 일이어서 언제든지 또
당할 수도 있다.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미국은 계속 그런 시도를 할 텐데 지금 국제적으로도 또 대한민국 국내 민심적으로도 미국이 마음먹은 것이 다 제대로 안 되는 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의 힘이 날이 갈수록 더 거대하고 강해지고 있고 네. 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나 도덕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침략과 약탈을 본성으로 하는 국가가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이기겠습니까? 네. 촛불 시민들이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반드시 필패한다. 미국에 대한 민심의 이 분노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재명 정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을 믿고 용감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감하게 나서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데 크게 쓰이는 정치인, 크게 쓰이는 정부가 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와. 이번에 탈미의 길 열심히 가고 계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자주를 지키는 그런 정치를 펼쳐 나가도록 우리 국민들이 견인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 방금 되게 무당 이화림 선생 같이 예언을 아, 그런 능력은 제가 없는데. 무당 이사라 선생. 그러니까 국민 무당- 믿고 나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지켜줄 거고. 야.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았거든요. 네, 위원장님. 좀 짧게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 동아시아 위기 상황 하나만 좀 언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군 기지가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네네. 최근에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럽의 미군 기지 문제를 짚으면서 전 세계 골칫덩어리다. 음. 지금 이게 뭐 유럽을 지켜주려고 주둔하고 있는 거냐. 오히려 유럽이 중동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서 안보적 위기를 맞고 있지 않냐. 재앙이지 않냐. 이런 사실을 짚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대만 전쟁의 불씨가 계속해서 지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미셸 스틸 언급할 때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주한미 대사로 지명된 미셸 스틸이 예전부터 지명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대사 되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대만 전쟁 발발하면 한국을 보내고 싶다. 미군 들어올 때까지 한국이 지켜줘야 된다. 대만을. 그 한국 대통령을 출마하셨어야지. 왜 대사로 옵니까? 이준석과 맞네요. 김문수가 하던 얘기인 건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사 역할이 뭔지 모르고 있네. 네. 난 대사는 그런 사람이요. 브런슨이라고 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은 어떻게 하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여기저기 투입해볼까 머리 굴리는 그런 인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쌍두마차처럼 달리고 있는데 대만 전쟁의 불씨가 계속 지펴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대한민국에게 안보적 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충격적인 소식이 또 하나 들어왔어요.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필리핀이 벌여온 훈련 합동 군사훈련 발리카탄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훈련에 일본의 자위대가 사상 최초로 전투부대 병력 1,400명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미국과 필리핀이 벌이는 군사훈련에 자위대의 전투부대 대원이 가는 건 처음이라는 거죠. 이 발리카탄에. 그것도 소수가 아니라 1,400명이면 대규모네요. 상당히 대규모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일본 전투병력을 보내려고 구축함을 어디를 통과시켰냐면 대만 해협을 통과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하는 군사훈련, 중국의 군함을 격침시키고 파괴하는 훈련을 하는데 일본의 전투병력을 보내고 심지어는 대만 해협을 통과하면서 노골적으로 중국의 군사적 자극, 도발을 진행한 거죠. 중국이 즉각 반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발리카탄 훈련에 대만 인근 해역에서 퇴역한 함선을 침몰시키면서 이 군함을 파괴하는 시나리오를 막 보여주는 훈련이 있나 봐요. 이 자리에 고이즈미 신지로 그 일본 방위상이 직접 참관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전쟁 마음 먹었네요 지금. 네, 그리고 일본이 지금 이 대만 해협에 구축함을 통과시킨 날이 1895년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패배를 인정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날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극도로 고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이것은 일본이 노골적으로 이 재침 야욕을 드러내고 중국을 군사적으로 도발하기 그러니까요. 위해서 이 날을 찝은 거다. 그러니까 보낸 날도 굉장히 정치적인 거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일본이 미국의 어떤 이런 돌격대가 되어가지고 네네. 동북아에서 전쟁에 불을 지피는 최선두에 서 있는데 이게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한국에도 그런 역할이 계속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불안한 환경 자체를 조성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하고 네, 이런 주한미 대사라든지 주한미 사령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 내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 철수 문제라든지 적극적으로 조명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사랑 상관없이 전쟁 위기가 계속 고조되면은 진짜 서해에 있는 그런 미군 기지들이 거의 접경 지역 같은 안보적 불이익들이 생기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중국이랑 전쟁하면 주한미군이 오산에서 네. 그다음에 군산에서 발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거기가 제1의 타격 대상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북한에서 그 화성포 11 라형 이 미사일 시험 공개도 했는데 이게 평택이랑 이런 데를 사정권으로 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도 이 평택 미군 기지 이런 데가 사정권이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던데 그만큼 북한에 적대하는 군사 훈련을 하면 북한한테 미군 기지가 공격받을 확률이 있다. 우리 언론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주한미군 기지는 철수시키고 우리는 동북아 평화에 이바지하고 이런 길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이 전쟁 불씨를 일으키고 공격은 우리가 받는 아주 먹 같은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주권자 국민으로서 목소리를 정확하게 잘 내고 이재명 정부도 그 역할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